첫 해년도 매출이 딱 7만 원 났어요. 잠도 안 자고 정말 사무실에서 먹고 자고 다 했었는데 처음 했던 아이템은 교육사업이었어요. 주말에 아이들이 참여할 수 있는 교육 콘텐츠들을 온라인상에 모아서 보여주는 사이트를 만들어서 운영하고 그랬었어요. 대학생활 때 공모전 같은 데 나가서 받은 상금 같은 걸로 자금을 마련했거든요. 대략 한 500만 원 정도? 가장 먼저 한 일이 팀원을 구한다는 글을 올리고 저는 사무실을 구하러 다녔어요. 곧 들어올 팀원들을 위해서 책상을 막 사기 시작했어요. 컴퓨터가 필요하겠네? 노트북 같은 것들을 사고. 그러니까 회사로서 뭔가 갖춰야 될 것 같은 구색들에 너무 관심을 가지는 거예요. 첫 고객 자체가 초등학생들이었거든요. 돈을 얘기하기 어렵더라고요. 실제로 돈을 받고 한 건 딱 한 번이었고 계속 무료로 해버린 거죠. 저희는 대구에서 8명의 동료들과 함께 사람들에게 조금 더 창업이 더 가까이 느껴지게끔 만들어주는 친숙한 교육 프로그램들을 만들고 있고요. 대학생 때 창업해서 7번의 창업과 실패를 여전히 반복 중인 미텔슈탄트의 조동인이라고 합니다. 재창업을 했을 때는 회사에 매출이 좀 있어줘야겠다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저희가 가지고 있는 기술로 다른 스타트업들이 필요한 어플리케이션이나 웹 같은 것들을 대신 만들어주기도 했었고요. 그런 일들을 하면서 이제 모은 돈으로 저희가 하고 싶은 서비스들을 만들어 갔어요. 전국의 수리업체 정보들을 보여주는 수리오투어 서비스, 수리의 달인이라는 서비스를 만들었었어요. 하수구가 막혔거나 전기가 고장났거나 집에 물이 새거나 이랬을 때 수리가 필요하잖아요. 이제 그런 이슈가 생겼을 때 쉽게 이제 업체들을 찾을 수 있게 그 지역별 업체 정보를 저희가 이제 다 모아서 제공했던 서비스였고, 개발은 잘 끝냈어요. 마음에 드는 프로덕트가 나왔고 사람들이 쓸 수 있는 모양이 되긴 했는데 고객들을 좀 모아올 방법이 좀 부족했던 것 같아요. 돈은 그 업체들이 주는 광고료로 이제 받았거든요. 월별 이제 얼마씩 해서 저희에게 돈을 내는 업체들이 생겼는데 실제 그 돈을 낸 효과를 보고 있는가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 해결을 못 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광고비를 예를 들어서 10만 원을 썼으면 그에 합당한 이제 매출을 내드려야 되는데 전혀 이제 내주지 못하는 거예요. 저희 업체 고객들에게는 매출을 내주지 못하고 근데 돈은 받고 있고, 그래서 좀 양심에게 찔려가지고 비용 받던 걸 다 철회시켰어요. 몇 달 하다가. 어디서부터 먼저 해야 되는지 좀 헷갈리더라고요. 고객을 먼저 모아야 되나? 모으자니 또 돈이 부족하고. 저희 팀이 다 개발팀이랑 기획자만 있다 보니까 만드는데 급급했던 거죠. 마케팅을 담당하는 사람도 없었고요. 마케팅 역량이 전혀 없었던 것 같아요, 저희 팀에. 처음에 창업했을 때는 분명히 제가 모은 작은 돈으로 시작했는데 이제 그 돈이 떨어지고 그 새로운 또 사업을 해야 되니까 정부의 지원들을 많이 받았어요. 그 사업도 실패하니까 또 다음 지원을 받을 수는 없잖아요. 한번 받은 이제 회사는 지원금을 다시 받기가 좀 어려운데, 그때 이제 좀 기술보증기금이나 기관들의 도움을 받아서 이제 대출을, 융자를 받아서 사업을 계속 시도했었고, 처음에 한 1억 원 정도? 그 다음에 또 1억 원 받았어요. 아이템에 대한 확신은 있었는데 제가 대표로서의 확신이 좀 없었어요. 사실 투자자라는 게 돈도 들고 오지만 사람도 들어오는 거잖아요, 회사에. 근데 그 사람들을 실망시키고 싶지가 않아서 두려움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스스로 좀 책임지고 싶어서 투자보다는 대출을 받는 방법을 택했던 것 같아요. 처음에 대출을 받았을 때는 사실 그렇게 겁이 나진 않았어요. 남은 인생에 비하면 되게 작은 돈이라고 생각했는데 이제 이자를 내면서 엄청 무서운 거구나라는 걸 조금 이제 쓰면서 알게 됐고요. 안녕하세요. 로켓 편의점입니다. 총 18종 500여 가지 상품이 이렇게 등록되어 있고요. 최근에 했던 서비스인데요. 모바일 편의점 서비스를 했었어요. 어플리케이션으로 주문하면 30분 내에 배달해주는 편의점 상품을. 예전에 실패 사례들을 통해서 좀 배워왔던 것들이 있으니까 고객을 모으는 거랑 실제 서비스를 운영하는 것까지는 좀 잘 안착을 시켰어요. 그래서 매일매일 저희가 직접 배달도 하고 고객들도 만나고, 근데 판매되는 수익 안에서 매출이 없었어요. 수익을 0으로 남기는 구조였던 거죠. 저희가 생각했던 로켓 편의점이라는 서비스의 목표 자체가 한 2년, 3년 안에 분명히 큰 배달 어플리케이션이나 편의점이나 이런 곳에서 분명히 편의점 배달을 시작할 거다. 그때 우리가 그들이 쉽게 시작할 수 있는 팀이 되어주자. 그래서 저희를 인수해 가길 바랬어요. 그래서 저는 그 모델로 봤기 때문에 수익이 없어도 된다 생각했고, 어느 정도 고객 개발이 끝나고 투자를 받으려고 했었죠. 작년에 투자를 유치하러 다녔을 때 저희 회사에 대한 밸류에이션 자체를 되게 좀 높게 쳐주지 못하고, 한편으로는 편의점 시황이 너무 안 좋아지는 거예요. 최저임금 이슈랑 이런 것들 때문에 점점 산업 환경이 안 좋아지니까 저희에게 기회가 이제 안 올 것 같은 거죠. 이대로는 좀 안 되겠다 싶어서 종료를 하기로 결정을 했어요. 실제로 창업을 해보면 내가 없어야 조금이라도 더 잘 되는 것 같아요. 창업을 사실 제가 가지고 있는 큰 동기 때문에 시작했는데 제가 들어갈수록 더 엉뚱한 걸 만들게 되는 것 같고, 내가 빠져나올수록 사람들이 필요한 걸 만드는 것 같다는 생각을 했어요. 제 이고가 세니까 옆에서 막 아니라고 말도 쉽게 못하는 것 같고 제가 아마 벽을 쳤겠죠.
그래서 조언도 좀 들어오기 어렵던 것 같고, 지금도 계속 제가 하고 있는 일들이 혹시 제가 많이 투영된 거 아닌가라는 의심을 자꾸 해요. 그래서 혹시 제가 필요한 걸 만들고 있으면 당장 좀 버려내는 습관들을 좀 만들고 있죠. 그 습관을 좀 쉽게 들이는 방법이 이제 고객들을 자주 만나는 것 같아요. 한 주에 한 번씩 꼭 만나려고 노력하고 있고, 고객들이 평가하게 만들고 그들이 준 의견으로 저희가 앞으로 한 주를 어떻게 살을지를 정해나가는 연습들을 지금도 해나가는 것 같아요. 2012년에 제가 창업을 시작했을 때는 창업 붐이 이제 막 일기 시작했을 때였거든요. 제가 창업 교육을 직접 들으러 갔을 때는 도움이 되는 것도 많았는데 들었던 거 또 듣는 건 진짜 끔찍했던 것 같고, 교육 프로그램에서 가장 불만이었던 게 창업자가 와서 저에게 좀 가르쳐주길 원했어요. 진짜 사업하고 계시는 분들이 지식도 필요한데 경험도 필요했거든요. 경험을 전달받을 채널이 좀 없었던 거죠. 다들 이제 그 강의 전문으로 하는, 굳이 이걸 우리가 들어야 되나? 담당하시는 교수님께 제안을 드렸어요. 좀 우리 창업 교육 커리큘럼이나 이런 것들을 좀 바꾸면 안 되냐. 교육하시는 분들이 실제 창업을 경험한 분들, 지금 창업을 하고 있는 분들로 좀 구성해줬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을 드렸는데, 교수님께서 그럼 네가 만들어 봐라라고 하는 거예요. 얼마나 잘 만드는가 한번 보자. 저희 학교 창업교육 프로그램을 직접 기획할 수 있는 기회가 왔어요. 학생들이 듣고 싶어하는 연사들도 제가 직접 다 초대해서 교육을 열었던 경험이 있습니다. 그게 이제 반복되다 보니까 어느 순간 저희가 기획하고 운영하면서 돈을 받을 수 있게 되는 수준이 됐더라고요. 정식으로 이제 계약을 체결해서 교육을 또 제공하기 시작했고, 다른 학교나 기관에도 저희 교육 프로그램들이 들어가기 시작한 거죠. 요즘에 학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방문하면 학생들을 보면 행복이란 단어랑은 좀 많이 거리가 멀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결국 다들 행복하려고 무언가를 하고 있는 건데, 이 청소년들은 도대체 언제부터 행복할 수 있는 건지라고 했을 때 초등학교 6년, 중학교 3년, 고등학교 3년, 진짜 길게는 한 12년? 이 기간을 미래의 행복을 위해서 투자하는 기간으로 치부하는 경향이 있더라고요. 지금 잠깐 참으면 돼. 지금 좀 고생하면 나중에 행복할 거야. 근데 그게 학생들 스스로 만들어낸 메시지가 아니라 어른들이 만들어낸 메시지라는 게 제 결론이었거든요. 지금 당장 행복할 방법은 PC방 가고 먹고 싶은 거 먹고 친구들이랑 놀러 가고 이런 것들이 지금 당장의 행복들인데, 미래 행복을 위해서 그런 것들을 모조리 다 포기하고 한다는 게 좋은 건지, 그 미래 행복을 진짜 얻어냈다고 한다면 그 희생은 정당화될 수 있는 건가?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조금이라도 이제 교실의 환경을 바꿀 수 있는 거는 창업이라고 봤던 거예요. 창업 자체가 문제를 해결하는 거다 보니까 문제를 보려면 주변을 많이 관찰해야 돼요. 둘러봐야 되고. 근데 우리 학생들에게는 주변을 관찰할 시간이 없죠. 실제로 문제를 찾으려고 하면 관찰을 꼭 해야 되거든요. 관찰하다 보면 신기한 게 많이 보일 거예요. 그 학생들에게 문제가 보이게 되고 정의를 해야 되죠. 이거는 어떤 것이 문제야.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아이디어를 막 내죠. 그 방안 같은 것들을. 그 친구들이 비로소 교과서나 배워왔던 학교의 환경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기회인 거예요. 약간은 놀이가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조금은 해요. 근데 이것마저도 교육적으로 접근하면 또 학생들에겐 스트레스가 되겠죠. 자연스럽게 관찰하고 문제를 정의하고 거기에 대한 해결책을 찾아 나가는 거, 그리고 실행해서 정말 문제가 해결됐는지 보는 거, 여기까지가 창업의 가장 간단한 버전, 창업이라고 생각하고요. 이거를 이제 학생들이 했을 때 조금이라도 더 자기주도적으로 삶을 좀 계획할 수 있는 힘이 생기고, 그게 그 근육이 조금씩 커지다 보면 미래에 대한 행복도 스스로 설계해 나갈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제가 창업 교육을 하는 사람이라서 그런진 몰라도 행복이라는 그 첫 열쇠를 창업에서 찾을 수 있을 것 같다라는 힌트를 좀 얻었어요. 처음에 창업 동기가 가장 컸던 거는 이게 자아 실현의 가장 큰 수단이라고 생각했거든요. 창업을 하면 나를 정말 잘 알아갈 수 있다고 생각했고, 그건 맞았던 것 같아요. 창업에 대해서 부정적인 인식이나 걱정스러운 생각들이 많으신 학부모님들이나 선생님들께, 창업이라고 하면 다들 사업을 이제 일구는 걸 생각하는데, 문제를 해결하는 것 자체가 창업이고, 그 문제를 해결하는 사람 우린 창업가라고 하니까 우리 아이들도 창업가가 될 수 있다라고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